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강서구에 생기는, 발전시설, 열병합 발전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논문을 통해서 열병합 발전시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서울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최근 마곡지구 카페랑 그리고 단톡방에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최근에 비대위가 형성이 돼서 모임을 몇 차례 가졌는데요. 일단 이슈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LNG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도 정부 측에서 공사 측에서는 이런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 논문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LNG도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인데, 2015년에 채택된 논문인데, 인천 지역 LNG 발전소를 통해서 미세먼지 배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제 주변 대기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면 최근에 LNG를 가지고 해서 저탄소 고효율 가스 터빈을 뭐 채택해서 이게 좀 뭐 친환경적인 발전 방식이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부식이 된다는 거예요. 열을 이제 발생시키려면 뭔가를 태워서 보일러를 가동시켜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안에 스케일이라고 해서 이제 안쪽에 부식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물을 가지고 물을 데펴서 그 물의 열을 이용해서 이제 발전도 하고 터빈을 돌리고 난방도 하는 건데,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뭔가 쇠로 된 구조물 안에서 이제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식이 심해지고, 이제 점점 이제 갈수록 부식으로 인해서 유해물질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오버홀이라고 해서 이제 보일러가 계속 스케일이 생기니까 이걸 이제 한 번씩 내부를 청소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럼 분해 검사, 오버홀 시간이 길수록 그 안에 부식이 심해지고, 그래서 오버홀이 끝난 이후에 최초에 터빈을 돌릴 때 발생하는 그런 이제 미세먼지나 안 좋은 물질들이 오버홀 이후에 가장 높게 발생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염물질 8종, 오염물질 8종에 대해서 측정을 했을 때, 일단 뭐 사진으로 봐도 이렇게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걸 육안으로도 먼지가 관찰이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 몇 가지 이제 발전 형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지를 좀 비교를 했는데, 이건 디젤 잘 아시면 경유죠. 그리고 이거는 등유입니다. 등유. 그리고 LNG를 가지고 봤을 때 CO2는 LNG가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PM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미세먼지 2.5에 해당하는 것도 거의 경유랑 비슷하죠. 그래서 뭐 그렇게 LNG라고 해서 엄청 친환경적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고 이제 여기선 청라 쪽으로 보이는데요. 청라 쪽에 케이스를 가지고 실증을 한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1년에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이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수치, 여기서 얘기하는 수치는
여기서 얘기하는 수치는 오버홀 후에 배출되는 먼지량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고요. 인천 지역의 배출량이 전체의 한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라고 하고, 평균적으로 월에 16,000kg, 2016년 16,000kg 정도를 배출한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오버홀 이후에 재가동하는 시점에서 700에서 400mg SM 뭐죠? 수준의 700에서 400mg 수준의 고농도의 먼지가 배출된다 라고 하고, 그리고 재가동되는 시에 이 지역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중 배출 대수가 발전소별 2개 호기 재가동 시에는 인근 지역의 최대 세제곱미터당 692 마이크로그램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상당한 고농도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고농도로 배출 시 급성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비산, 장기적으로 체류할 경우 주민의 건강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하고, 먼지 입경 분포를 보면은 먼지가 이제 가장 당연한 얘기지만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점점 이제 줄어가고 있고, 이게 연평균 한 6% 정도의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먼지 배출이 거의 없으나 특정 조건에 따라 매우 고농도로 배출돼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LNG 발전 시설의 먼지 배출량을 조사했을 때 이 정도 증가하고, 그리고 1, 2개 호기가 고농도 배출 조건일 경우엔 9에서 34, 저희 34면 이제 벌써 34 가지고도 보통이죠. 보통 정도가 되는데, 고농도 배출 조건일 경우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어도 오버홀 시에나 이럴 때는 주변 지역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문제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고농도 배출 조건일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용량에 관한 부분인데 어떤 분들은 이게 이미 뭐 2008년에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계획이 되는 것 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용량에 대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위치에 대한 문제인데요. 보시면 이제 그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목동이 폐로가 되고 보시면 현재 150 마이크로 150메가와트 280메가와트 470메가와트를 놓고 고민 중이다 라고 하고, 근데 정부에서 허가받은 건 280메가와트이지만 목동 열병합 발전소의 폐로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동이 폐로가 되고 마곡이 그걸 감당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용역조사 결과 150으로 이제 하향 조정할 것을 권고받았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285메가와트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목동이 폐로가 될 걸 고려해서 그냥 목동을 마곡에서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280메가와트란 얘기는. 그래서 150메가와트 정도는 저희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인데 그걸 280으로 해서 목동 폐로에 대비해서 목동을 폐로시키고 마곡에서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동에서 소각장을 뭐 폐로하는 걸 예전부터 이제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목동이 2024년, 27년에 5기와 3기를 폐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열 공급이 확 줄게 되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어서 감당하는 그런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건폐장을 이전을 해서 제2서울숲 로드맵이 나왔다. 이건 뭐 옛날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안 좋은 시설은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뭔가 얘기했던 거 뭐 선암물 재생센터의 지하화라든가 그건 뭐 대책도 없이 계속 밀리죠. 밀리는 대로 밀리고 저희는 뭐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뭐 서울숲 조성한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또 얘기하는 건데 건폐장을 이전시키고 뭐 한다는 거였는데 서울시에서 건폐장 이전에 대한 예산이 나왔지만 그것도 뭐 안 받고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은 다시 반납했다고 하죠. 이 건폐장도 뭔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서울시가 그렇게 약속을 잘 지켰으면 건폐장을 이전하고 여기다 지으시면 돼요. 위치를 보면 건폐장이 여기 있거든요. 아까 논문에서도 보셨지만 이쪽에 짓게 되면 여기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바로 이제 영향을 받는 영향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향권에 들어가겠죠. 가까운 순서로 이제 그 농도가 낮아지는 건 자명하니까요. 뭐 편서풍의 영향으로 이쪽으로 많이 가기도 하겠죠. 근데 영향을 이제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건폐장을 이전할 계획이 있고 그걸 약속을 지킬 자신이 있으면 뭐 여기다 짓든 아니면 좀 더 멀리 짓든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좋겠는데 지금 뭐 280으로 해서 목동을 같이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여기 뭐 나중에 이제 선암물 재생센터 지화하고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공원 가운데 280메가와트의 그런 발전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께서 아셔야 할 부분은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카르텔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걸 공급해서 에너지를 이제 전기를 팔아야겠죠. 그렇게 이제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례 같은 경우도 기존에 뭐 200메가와트 계획됐다가 그걸 400메가와트, 그러니까 이제 용량이 클수록 돈이 됩니다. 그걸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뭐 타 사업자들의 현황을 본 결과 470메가와트 급이 뭐 초기 투자금 회수율을 비롯해 사업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성을 따질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을 고려한다면 용량을 뭐 150메가와트로 줄이든 아니면 위치를 좀 옮기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필요한 에너지는 저희가 자급하는 게 맞겠죠. 근데 목동을 공급해 준다거나, 뭐 저희는 이미 건폐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뭐 첨단물 재생센터도 있고, 뭐 임대주택도 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통상적인 그런 시선을 봤을 때 임대주택도 저희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지역구인데, 이렇게까지 또 뭔가 대를 위한 희생을 해야 되나 싶은 거고요. 좀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을 하고,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만큼 양보를 하는 만큼 다른 뭐 좋은 시설도 같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걸 해나가자는 거예요. 전 뭐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조율하고 합리적으로 좀 해결해보자.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사실 좀 바보 같잖아요. 저도 이제 뭐 검단 지역이나 뭐 위례 지역이나 이런 쪽에도 뭔가 이슈가 생기면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거조차 되게 님비네, 우리 지역이 이런 지역밖에 안 됐어? 나쁜 시설이 들어온다니까 뭐 그걸 반대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이제 힘을 합치고 뭔가 생각을 같이 해보는 그런 긍정적인 형태의 그런 시민 의식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민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도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것들 더 잘하는 지역이 목동 같은 지역이죠. 목동에도 뭐 임대주택, 행복주택 들어온다고 했을 때 유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했었고, 뭐 강남 같은 경우에도 더 잘해요, 사실. 제가 지금 봤을 때 마곡이 굉장히 못하는 편입니다. 지금 검단 같은 경우도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뭔가 대안이 없는,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을 때 갑자기 공급이 몰리는 거에 의해서 문제가 되니까 같이 힘을 합치는 분들이 계셨고, 뭐 일산도 지금 그런 걸 하고 계시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시기를 조절하거나 뭐 이러자는 거죠, 저도. 그래서 마곡도 그런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계획됐지만 마냥 밀리는 것들 많잖아요. 아이스도 뭐 미분양, 뭔가 지원하는 그런 기업들이 없어서 밀리고, 그리고 뭐 구청도 그런 얘기 있었는데 뭐 밀리고 있고, 뭐 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마냥 밀리는 것들도 많은데 이럴 때 뭔가 구심점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톡방이 일단 비대위 단톡방이 생겼고요. 이런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카페도 필요하다고 하셔서 카페도 지금 만들어져서 있으니까 제가 이제 밑에 영상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힘을 합쳐주시고 생각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되게 늦은 시간인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